근데 흔히 파는 메뉴들이 이 메뉴판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매장 흔한 매장이에요. 안치훈의 월커, 월요일의 커피 라이브. 저는 원래 생두를 수입해서 납품하는 회사의 담당자로 있었어요. 그때 로스팅도 했었고 큐그레이더 배출하는 학원에서도 이제 일을 했었고 그런 일들을 한 군데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산지에서 이제 그 샘플이 도착을 하면은 커피를 테이스팅하고 이 물량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 입장에선 성구매로 해서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을 쓴단 말이죠. 원료를 갖고 오면. 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생두 원료가 이제 수입되고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빨리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생두가 이제 원료가 들어오면 커핑, 브루잉, 그리고 에스프레소까지 싱글로 다 테이스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억했어요. 에스프레소로 팔아야지 빨리 회전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는 어떠한 커피들이 적합한지. 그게 2010년도, 2011년도였던 것 같아요. 저희 벙커 컴퍼니는 이제 주 사업이 이제 원두 납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서 이제 처음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이제 시작을 하다가 현금이 조금 부족하네. 왜냐면 현금이 이제 월말에 결제되거나 네. 그리고 원두는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납품하는 거 아시죠? 네. 네, 결제 잘 안 되고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현금이 좀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원료를 이제 좀 많이 사야 될 때는 현금이 많아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현금을 벌 수 있는 매장을 차려야겠다. 이래서 아모르 미오라는 매장을 차리게 됩니다. 그게 첫 매장이시죠? 네. 그렇죠. 제가 샵을 처음 해봤어요. 네. 처음 해봤는데 하루 매출이 20만 원 나오는 거야. 뭐야?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1년 9개월 만에 그 가입자 수가 19,000명이 됐고요. 그리고 3개월 단위로 봤을 때 89.3%가 나왔어요. 재방문율이. 그 아모르미오라는 매장은 월세가 135만 원부터 시작했고 화장실이 지하에 있었고 1층인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야 됐고 일방 통행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악을 다 가졌었죠. 평수는요? 평수는 27평. 주차 공간은? 주차 공간은 한 대. 근데 위층에 사우나실이 있어서 그 굉장히 또 여름에 습하고 위치가 어디였어요? 낙성대.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느낀 점이 좀 많은데 여러분들은 혹시 그 좋은 브랜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나요? 네. 여러분들 좋은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 입방아에 많이 오르내리는 브랜드, 갈 때마다 좋은 경험을 받는 브랜드, 맛의 품질 균이라고 서비스에 진심이 있는 곳. 맞죠? 진심. 맞아요. 제가 원하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고 직설적인 곳이 좋은 브랜드다라고 이제 좀 칭하고 싶습니다. 네. 솔직하고 직설적인 곳. 네, 그렇죠. 창업 관련해가지고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네. 왜냐면 저희가 원두 납품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머신을 구매하면 좋아요? 뭐 이러면서 예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제가 물어봐요. 그럼 어떤 커피를 이제 좋아하시냐는 첫 질문이거든요. 어떤 커피를 좋아하세요? 이러면 아무런 대답을 못해. 창업자분들이 네. 본인이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알긴 아는데 여기서 못 나와.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맛이 어떠한 맛인지 이제 알아야지만 카페에 이제 성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브랜딩이 점점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커피의 맛 성향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방향성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네. 아니면 도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성향이.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미지가 80%가 이제 호감이냐 비호감이냐 이렇게 나뉘거든요. 근데 비호감이 됐을 때는 호감으로 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오픈이 가오픈이다 이런 거 사실 굉장히 불편해. 가오픈이 어딨어? 그냥 가오픈 때 오는 손님들은 그냥 먹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식 오픈밖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오픈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정식 오픈, 워밍업 없어. 그냥 부딪혀. 그래서 우리 압구정 오픈했을 때 거의 450명 오셨어요. 네. 그날 하루. 네. 저 진짜 피똥 싸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저는 첫 번째로 내가 좋아하는 커피 맛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야지만 커피 성향에 맞춰서 그 브랜드가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 슬로우 좀 느린 커피를 지향해. 이런데 에스프레소 메뉴만 엄청 많아. 그럼 뭐야? 뭐 브랜딩을 하다 마른 거야? 내가 좋아하는 커피가 무엇인지. 네. 그럼 장비가 선택이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브랜딩을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가는 건데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면 내 성향에 맞는 지역을 찾아야 돼요. 나는 많은 소비자들과 대화하면서 이 내 커피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다. 난 소통을 하면서. 소통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단절해도 돼요. 네. 키오스크? 그거 갖다 놓고서 말 안 해도 돼, 손님이랑. 그래도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죠. 근데 난 소통을 하면서 사람들과 많이 대화하고 싶어. 나는 수다 떠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렇죠. 근데 오피스 상권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카페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을 보여줄 적합한
부동산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머신을 선택하고 나서는 이제 장소, 부동산을 이제 정해야 된다. 이 부동산을 정했어요. 근데 방금 뭐라고 얘기 드렸죠? 내 브랜드에 맞게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공간 디자인할 때 우리가 좀 금액적으로만 다가가면 좀 힘들어요. 그때부터 성수동이 굉장히 뜨고 있었거든. 또 이 빈티지 공장형. 근데 그렇게 되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진화했어요. 엄청 깔끔하게, 깔끔하고 굉장히 심플하지만 돈을 들인 느낌이 나. 이제는 옛날처럼 벽면에 아무것도 안 걸려 있는데도 벽면에 어떤 소재로 칠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 나요. 그리고 색깔 톤을 지금 많이 쓰지 않아요. 매장을 들어가 보면 정말 잘된 공간 인테리어들을 보면 몇 가지 컬러가 안 돼.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 공간에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소비자한테 나 정말 맛있는 커피 내가 안치홍 바리스타한테 정말 비싼 원두를 사가지고 소비자들이 알아주겠지 이러면서 내려서 음료 준다고 해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는 소비자가 들어올 때부터 느껴지는 그 아우라를 풍겨줘야 돼요. 압구정 바를 보시면은 압구정 저희 벙커 압구정을 보면은 손님이 바 안에도 들어와서 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 안을 볼 수 있는 높이가 있는 맞아. 그곳도 있고요. 네. 그거는 진짜 뭐 소비자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커피를 하는지 우리 소비자분들한테 안내해 줄 테니까 우리가 길게 얘기를 안 해도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퍼포먼스. 그 두 번째는 바리스타들한테 소비자가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좀 더 절도 있고 모든 테크닉적인 부분들이 계산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내 브랜드 성향에 맞게 공간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 결론은 이렇게 굉장히 길게 얘기했지만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가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뭐가 들어가죠? 내가 좋아하는 맛을 잘 내릴 수 있는 머신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빨리 알아보셔야 돼요. 창업하실 때는 그때가 타이밍이에요. 저는 베리 향이 나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서 단맛 바디 위주. 그 단맛 바디 위주의 커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디드릭이라는 로스터기가 필요했어요. 반열풍식 로스터기가. 근데 무조건 반열풍식 로스터기 디드릭이 무조건 단맛과 바디가 높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열풍식보단 상대적으로 단맛과 바디가 높아요. 전 그런 커피를 좋아해요. 근데 우리 시대 어땠죠? 시큼하면 과일맛 난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신맛을 먹고서 산미라고 표현했다고요. 근데 전 정반대였어요. 그런 커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속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맛 바디 위주의 그 내추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비싸면 비쌀수록 좋은 건 맞아요. 뭐냐 추출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머신을 사는 금액이 낮다고 해도 그 라인업 중에서 그 맛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정 머신들이. 그래서 제가 특정 머신들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원두 납품했을 때 편해야 되잖아. 근데 머신이 고급진 건 아무도 관심이 없어. 이 슬레이어 에스프레소 머신을 쓴다고 해서 뭐 일반 분들이 와 저 머신 진짜 고가다 뭐 이렇게 안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매장의 전체적인 컬러톤과 바리스타들의 퍼포먼스를 굉장히 좀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바리스타들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청결은 기본이에요. 가림막을 치고서 예전에는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엔 다 오픈바로 돌아가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샷을 보면서도 소비자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간격을 좁혀가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저렴한 좀 뭐라 해야 될까? 머신 산다고 해가지고 좀 부끄러워서 좀 뒤로 숨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금액에 맞는 앞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서 그냥 확실하게 답을 드릴게요. 나 이거 둥글둥글하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좀 싫어하니까 예, 일단 보급형에서는 사실 시메 그리고 로켓 머신 따라올 거 없습니다. 네, 그냥 여기까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자, 1000만원대 넘어간다고 하면 달라꼬르테 XT 54와 58mm 그건 유속을 조절하니까 가능하겠죠. 좋은 머신이에요. 자, 옛날에는 제가 이제 썬네모도 좋다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 실제로 좋은 머신이기도 해요. 썬네모도 굉장히 좋고 그 아까 달라꼬르테 그거 패스. 그렇게 딱 1000만원 중반대 그거 패스. 그러면 2000만원대는 뭐냐? 2000만원대에는 하이엔드 2그룹을 사시는 게 좋아요. 3그룹 사지 마시고요. 차라리 하이엔드 2그룹을 그렇죠. 차라리 하이엔드 2그룹을 사는 게 훨씬 좋아요. 커피가 잘 나오고 하니까. 그냥 하이엔드에서 그러면 어떤 머신을 사용하는 게 좋냐? 슬레이어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 수동이 많기 때문에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집중을 많이 할 바가 아니면 슬레이어 LP 추천드리고요. EP는 솔직히 좀 그래. 네, 미안하지만 좀 그래. 좀 그렇고 LP가 좋아요. LP가 좋고 EP는 좀 그렇다. 좀 그래요. 스피릿 2그룹 사는 거 전 스피릿 굉장히 좀 추천드려요. 옛날 구형 버전 말고 요번 신형 버전이 훨씬 더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 하이엔드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쨌든 뭐 슬레이어 에스프레소나 스피릿 그리고 라마르조코 EP 재밌잖아요. 지금 여기 준비되어 있는 것도 로켓 원그룹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가변 중에서도 디스플레이에서 실제 이
압력을 이제 그래프를 막 계속 띄워주면서 그쵸. 조절이 바로 가능한 패들 형식이 굉장히 좀 좋긴 해요. 근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 게요. 로스팅 포인트 자체가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점 수준에서는 어쨌든 향미와 이런 게 굉장히 폭발해요. 그리고 나서 일정 부분이 지나면은 그때부터 성분이 타기 시작합니다. 이게 쓴맛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동네 카페에 가보니까 와 저런 기름 잘 나오는 커피 쓰고 있고 커피 하나도 진짜 모르시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머신은 그런 커피를 넣어야지만 쓴맛이 나와. 그 농도감이 나오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에스프레소 많이 먹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 뭐 많이 먹어요? 아메리카노 많이 아메리카노, 먹죠. 라떼, 네. 바닐라 라떼, 카라멜 마키아또 많이 먹잖아요. 네. 그죠? 네. 예. 근데 그거는 커피가 어느 정도의 농도감과 진함이 나와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힘이 부족하거나 이런 머신들 이따가 또 얘기 드리겠지만 머신을 좀 이따 바스켓 얘기하면서 얘기할게요. 네. 네, 어쨌든 이거 라방 이래서 안 되는데. 어쨌든 괜찮아요. 예. 어쨌든 여기 뭐 50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예?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디다가 말씀 안 하실 거죠? 괜찮아요. 어차피 나 거기 뭐 그런 머신 안 사. 내가 그런 머신 살 수준 오면 난 커피 그만할 거야. 진짜요. 전 사업이 휘청거리거나 그러면 나 일어날 힘 없으니까 나 그만하겠다고 했어. 나 안 해. 어차피 나 안 쓰는 거야. 저는 어차피 내가 앞으로도 살 거 아니면 나 그 브랜드랑 그 관계를 안 맺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저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원래 그래요. 내 유튜브 채널도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어쨌든 자 네. 얘기가 자꾸 산으로 가네요. 아니요. 산으로 가지 않았어요. 이게 전혀. 자꾸 네. 아니 같은 산으로 가면 안 돼요. 집에 같은 빨리 가야 돼요. 맥락입니다. 네, 같은 맥락이에요.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네, 자. 괜찮아요. 오늘 여기가 집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맛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머신을 그때 타이밍 맞춰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간 디자인이 들어갔을 때. 왜 그러냐면 그 머신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향미를 좀 더 표현하고 싶다 이러면 코니컬 버, 뭐 원뿔형을 산다. 그리고 이제 단맛 바디를 유지한다. 그러면 플랫버를 산다. 근데 이렇게가 사실 이론적인 거야. 네. 이론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메저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요. 제가 마이코닉 사업하고 에이전시 담당자일 때도 마이코닉 굉장히 좋아요. 저는 메저와 코니컬버와 이제 플랫버를 굉장히 선호했어요. 왜냐면 코니컬버는 굉장히 불균이라고 이런 면이 있지만 한 방 터지는 게 있어요. 맛이 빵.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단맛과 바디 위주의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필요로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향적인 게 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향적인 게 더 느껴지는 그런 원료를 갖고 오고 그런 에스프레소를 더 추출을 잘할 수 있는 글라인더를 선정을 했고 그냥 에스프레소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한 거죠. 정수 필터까지. 정수 필터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커피 맛 자체가 아예 달라져요. 네. 근데 여러분 에스프레소에만 그 필터를 끼지 마세요. 왜냐면 에스프레소만 그거 바뀌면 커피가 다 바뀌는 줄 아는데 우리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가 제일 많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라떼나 아메리카노는요 기본적으로 130에서 150ml 이상부터 시작이 돼요. 아이스 기준 대부분. 근데 그 커피가 어떻게 이겨? 라이트한 커피라고 치면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물이 중요해요. 저는 에스프레소 머신에 들어가는 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음료를 만드는 그 베이스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정수 필터는 여러분 6개월에 한 번씩 간다라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갈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예, 나머지 뭐 제빙기 들어가는 건 카본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6개월 정도 쓰고요. 박승규님 글라인더는 왜 글라인더라고 하시나요? 그라인더. 그라인더. 네, 그라인더라고 하고 있는데 자꾸 발음이 그렇게 되네요. 그라인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댓글 진짜 많이 달렸어. 열심히 발음할게요. 여기 근하형 나와가지고 신에서 좋다고 했잖아요. 저는 슬레이어 오늘. 슬레이어 스피릿. 두 개 다 그냥 가질게. 안 돼. 두 개 다는 안 돼요. 에? 두 개 다는 안 돼. 그래요? 네, 하나는. 예를 들면? 예를 그러면 들면- 그래도 슬레이어죠. 그래도 슬레이어지만 스피릿 조금 아쉽다. 저 신에서 좋아해요. 네, 어쨌든 본론으로 가자면. 네네네. 말코닉 652랑 암핌 SP2. 잠깐만요. 여기 메테오라 관계자분들 들어와 있나요? 있네요. 네. 예, 메테오라 SP2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암핀 글라인더 굉장히 많이 추천하고요. 네. 어쨌든 제가 글라인더 추천하는 거 딱 두 종류예요. 그냥 여기서 팩트만 얘기할게요. 네네. SP2랑 미토스 1만 추천드려요. 미토스 2는 약간 에일리언처럼 생겨가지고 여러분 기능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디자인적인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간도 만들었고 머신도 선정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메뉴를 만들어야 되잖아. 원두는 선택이 됐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첫 번째로 창업을 하기 전에 제일 중요했던 거는 내가 좋아하는 커피 맛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농담입니다. 좀 가까이. 네, 이렇게 좋아하는 커피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내가 잘 내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메뉴야. 메뉴 뭐 만들지?
그 요즘 유행하는 메뉴들을 카피하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커피의 본질을 이제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커피의 본질. 내가 이 커피를 선정한 이유, 네. 원료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꽃향이 나는 커피인데 비터하게 뽑으면 안 되잖아요. 네. 반대로 이제 너트하거나 바디가 원래 무거운 커피인데 이거를 꽃향 나게 뽑으려고 라이트하게 뭐 굉장히 좀 가볍게 추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결국에는 이제 원료를 이해하고 메뉴를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단계예요, 이게. 메뉴 개발. 그러면 메뉴 개발은 뭐로 할 거예요?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는 메뉴 개발을 어디서 영감을 얻냐면 커피의 컵 프로파일에서 이제 영감을 얻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구매하면 이렇게 컵 프로파일 자체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난 이 커피로 지금 에스프레소를 내릴 거야, 아니면 브루잉을 내릴 거야 이러면 이 커피가 지향하는 그 컵 프로파일대로 위주로 해가지고 여기다 재료를 넣고 이제 만들어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의 메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급화가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매장 자체가 전부 내 친구네 집에 갔는데 그 앞에 있는 카페에서도 판매하는 그런 메뉴들을 내가 똑같이 파면 내가 고급진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만의 메뉴를 만들어야 되는 거. 메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세요. 이 커피에 나오는 이 컵 프로파일을 보시고 재료들을 한번 고민하신 다음에 세팅을 한번 해보세요. 유행 타지 마세요. 유행 타는 순간 그 매장 개성 다 잃어요. 소비자들은요, 첫 인상이 80%예요 항상. 근데 흔히 파는 메뉴들이 이 메뉴판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매장 흔한 매장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시대가 변해가는 건 나만의 색깔을 잘 입힌 매장이에요. 색다른. 그래서 제가 판매하는 이 압구정에서 판매하거나 아니면 하남 공장에서 판매하는 음료들은 대부분 이름도 좀 달라요. 왜? 내가 그냥 만들고 내가 적합한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검색하면 저희 메뉴들이 거의 대부분 나와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공개를 많이 하지만 하나도 가리지 않고 레시피를 공개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원료가 다르면은 다른 맛이 나요. 결국에는 저는 그 원료를 보고서 메뉴를 만든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좀 좋아해요. 그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거. 요즘에 이제 좋아하는 브랜드는 어쨌든 솔직하고 직설적인 개성이 있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가벼운 브랜드보다는 조금 더 고급진 브랜드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이 시대가 개수가 많은 흔한 그런 매장보다 흔치 않은 매장에서 메리트를 더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속력이 있는 거예요. 지속성. 전 성공한 건 아니에요. 성공한 건 아닌데 제가 이 이미지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진 이미지잖아요. 제 이미지. 그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안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저는 그때는 사실 남들 다 성장하고 돈 벌고 있을 때 사실 굉장히 좀 부러웠어요. 근데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더 편하고 싶었어요. 제 사업을 하면서. 내가 집보다 더 오래 있는 곳이 일터였고, 그때는. 근데 이 공간이 일터라고 생각하는 순간 너무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꾸민 거예요. 왜? 내가 오래 있을 공간이니까. 지겨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성향이 그냥 이 브랜드에 녹아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벙커 컴퍼니의 박승규보다 박승규의 벙커 컴퍼니를 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되는 순간 브랜드의 가치는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알게 되는 거고, 이 브랜드가 점점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건데, 일단 사람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 성공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참 부끄럽기도 하고 약간 어색하기도 한데, 제가 이제 오픈을 한 단계는 첫 번째는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커피 맛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커피 성향에 맞게 브랜딩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성향에 맞는 부동산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브랜드 철학에 맞는 공간 디자인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앞전에 이야기했지만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부터 이 공간에서 어떠한 것들을 전달하고 있는지, 메시지가 이걸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여주지 않으면 몰라요. 아무리 본인들이 나는 한 잔 정말 내 마음을 정말 다했어 이런다고 해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러고 다섯 번째는 내가 선호하는 커피 맛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머신을 명확하게 사야 된다. 이런 것들은 유통사한테 물어보세요. 제조사. 그러니까 제조사를 통해서 머신을 같이 테이스트하러 가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 번째는 내가 사용할 커피의 컵 프로파일을 보고 나만의 메뉴를 만든다. 카피하지 마세요. 유행하는 거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 I'd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 heart.